와이탄 지역의 명소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와이탄 북쪽에 그 황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푸공원은 1868년도에 그 외국인을 위한 그 공원으로 만든 것인데 네. 여기에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정말 1928년까지 이 황푸공원에 중국말로 이제 황푸공위엔이라고 하는데 입구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정말 치욕적인 말이죠.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 이거 들어왔는데. 들어보셨죠? 야, 진짜 치욕이다. 그 중국 땅에서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라는 게 얼마나 그 모독적이고 그 한 민족을 비하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까? 그 공원을 외국인을 위한 건데 외국인이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예,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고 거의 중국인을 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너무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냥 중국인은 출입금지라고 했으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랑 중국인이 같이 이거 네, 너무했다. 정말 이 편말이 1928년까지 내걸렸던 이 편말이 네. 아픈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정말 그 서구 열강에 당한 치욕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상하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 공원 입구에 이렇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네. 개와 돈 없는 서양인은 출입금지. 야, 벼르고 있겠네. 네, 오히려 서양인이 더 가난해져가지고 예전에는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썼는데 지금은 개와 그냥 서양인까지는 괜찮은데 돈 없는 서양인은 출입금지 이런 편말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상상도 좀 해봤고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살기만 해봐라. 약간 이렇게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상의 기저에는 정말 그 당시에 폭군처럼 군림했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서양에 대한 조그만 복수심이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황푸공원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그 웨백도교, 이 중국 발음으로는 그 와이바이 두차오라고 하는데 여기 성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성조를 모르니까 웨백도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와이바이 와이바이 두차오 이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두차오 모르겠어요. 네. 라는 중국 최초의 그 철교가 나옵니다. 중국 최초의 철교인데 네. 이게 그 당시에 영국의 무역회사 직원이었던 그 찰스 윌스가 제안을 해서 이게 지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윌스 브릿지다. 영어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찰스 윌스의 이름을 따서 윌스 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영어 이름이고 웨백도교라고 많이 부르고요. 찰스 윌스 되게 좋겠다. 직접 네. 지은 게 아닌데 제안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었네. 네. 뭐 제안을 잘하면 이런 행운도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웨딩 촬영을 엄청 하고요. 또 여기서 야경 포인트인데 왜냐 그러면 황푸강의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와이탄 쪽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푸동 쪽도 볼 수가 있고 또 결혼식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일거양득을 넘어서 일거삼득을 올릴 수 있는 3득. 그런 다리가 있다. 이런 것들도 그 와이탄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어딘가요? 네, 다음으로 갈 곳은 그 난징 동루고요. 네. 그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난징 뚱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 네임으로 하면 난징 뚱루 부싱제라고 하는데 상하이 여행의 그 출발점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고요. 그 1km가 넘습니다. 1033m에 달하는 그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길 양쪽에 뭐 쇼핑몰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즐비하고요. 중국인하고 외국인들로 꽉 차서 정말 여기가 중국인지 외국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정말 왁자지껄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강남대로 정도라고 봐야 될지 명동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강남대로 쪽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강남대로면은 이게 넓은데 그렇게 넓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넓지도 않고 네. 그렇게까지 좁지도 않고 옛날에 조성된 거리니까요. 네. 그렇게 좁지도 않고 근데 분위기가 외국 사람도 많고 중국 현지 사람도 많고 근데 왁자지껄하고 근데 강남대로가 왁자지껄한가요? 네. 글쎄 왁자지껄인지 이게 네. 왁자지껄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시끄럽긴 하죠. 네, 아주 네.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하는 데서는 그 공통점이 있고요. 중국 최초의 그 신장로라고 보면 됩니다. 신장로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넓게 낸 길을 우리가 신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탄과 더불어서 상하이 최고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어떤 마천루의 야경이 아니라 사람 사는 그런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정말 입간판이 정말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고 근데 이 와이탄이 건설되기 전부터 그 상하이 이 그 지금 난징 동루는요. 상하이 최고의 쇼핑가였다라고 합니다. 쇼핑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난징 동루가 조성된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뭐 예용하는 그런 쇼핑거리가 된 것이죠. 그 약간 느낌이 붉은 간판이 좀 많은가요 혹시? 예,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네. 간판이 이제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붉은 간판이 많고요. 그래서 1999년부터 차가 다니지 못하는 보행자 전용 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99년부터. 네, 중국에서 네. 차 없는 거리는 정말 그 당시에 조성할 때는 정말 파격적인 뉴스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 게 많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뭐 99년? 대학로 정도 예전에 뭐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신촌 정도. 저 시절에 신촌이 참 싹 네. 바뀌었었잖아요. 얼마 그렇습니다. 전에. 예. 네.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뭐 깨끗해지고. 예, 중국에서 차 없는 거리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999년도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 전에 벌써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상하이 진짜 부자는 난징 동루에서 안 놀고 이 다른 곳에 가서 논다라고 합니다. 근데 명성은 참 자자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자들은 다른 데 가서 놀고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많고. 네, 한국의 명동이 그렇지 않나요? 명동에 그쵸. 이렇게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진짜 가고. 언젠가 그런 느낌이에요. 명동 가면 전부 다 일본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이 많고 동대문 쪽 가면은 중국인들이 되게 많고. 네. 딱 뭔가 특색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위기는 너무 다채롭고 왁자지껄하고 너무 좋고요. 그 양끝, 그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을 이렇게 운행하는 그 미니 전기 전차도 있습니다. 돈을 좀 내야 되고요. 네. 근데 물론 뭐 그 현지인들은 많이 안 타고 관광객들이 주로 타고 여기에 그 애플 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애플 또 한번 자랑을 하면 그 11 또요? 프로를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음 편부터는 절대 자랑을 안 하겠습니다. 아이폰도 자랑 이렇게 많이 네. 자랑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 정말 이렇게 오래 자랑하는 사람도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를 뭐 여기서는 안 샀습니다. 한국에서 샀습니다. 저는 아이폰 쓰는 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 한번 떨어지면은 아이고 깨져, 안 깨졌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막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범퍼 두꺼운 거 끼고 네, 다니시는. 두꺼운 거를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 아저씨 같이. 휴대폰은 마음 네. 편하게 들고 다니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다음 걸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갈 곳은 그 예원이라는 곳이고요. 네. 중국 발음으로는 위위안이라고 하고요. 그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가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인근 도시인 수저우에도 많은 정원이 있는데 그 수저우의 정원과 더불어서 강남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손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한국의 강남이 아니고 예. 중국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쯔강 이남, 장강 이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강남을 대표하는 그런 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59년에 명나라의 관료였던 그 반윤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반윤단이 그 아버지인 그 반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무려 18년 동안 공사를 한 끝에 완공시킨 그런 그 가든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시대는 참 언제나 참 암울한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에 영국인들이 약탈을 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폐허처럼 방치가 되다가 또 특히 1864년도에 그 상하이에 주둔했던 태평 청국의 난을 일으켰던 그 태평 청국군이 예원을 그 기지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평 청국군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잠깐 태평 청국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한 그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네.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시를 받았냐 그러면 꿈 나왔어. 예. 그 자신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다. 네.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개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그 도교하고 중국 전통 종교인 그 도교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혼합해서 그 배상제회라고 하는 종교 비밀 결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국가를 태평천국이다. 어. 태평천국이다라는 이렇게 국명을 걸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버리니까 아니 그 청나라는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나라 우리가 있는데 태평천국이라는 국가를 세워버리니까 그래서 태평천국군하고 청나라군하고 싸운 사건이 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이 된 것이죠. 일종의 그 내전이 되겠습니다. 내전이군요. 그래서 1850년부터 1864년까지 무려 14년간이나 이 싸웠던 이 내전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야 2천만 명이요? 네, 정말 인구 대국이죠. 그 이것도 200만 명이 진짜 죽어도 스케일이 엄청나게 다르네. 죽은 건데 2천만 명이 죽어서 아, 그 인류 전쟁사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서 정말 3위 안에 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희생자를 낸 그런 전쟁이다. 내전이다. 어마어마하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 죽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원이 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태평천국의 난 같은 난을 치르면서 많이 폐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태평천국이 내세웠던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러면 이 전족이라고 아시나요? 중국 여자의 발을 도망 못 가게 네. 어려서부터 막 묶어두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이 발이 못 크게. 네. 발이 크면 막 뛰어서 도망가니까. 어. 그래서 발을 이렇게 이 무슨 끈 같은 걸로 묶어서 청 같은 걸로 묶어서 예. 작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전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발을 그냥 뭐 발목을 묶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발을 못 크게. 네, 발을 못 잡아두는 거야? 크게 그냥 꽉 묶어 버리는 것이죠. 어우, 그러니까 뭐야. 악습이죠. 네. 근데 이 태평천국군이 내세웠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전족들 이런 악습을 전족 같은 것을 폐지하자. 네. 그리고 남녀 평등으로 가자. 그리고 아평과 술도 금지시켜 버리자. 이렇게 해 버리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민중들이 지지를 받아서 태평천국이 맞다. 그래서 뭐 15년 동안 16년 동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죠.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했던 것이죠. 비록 청나라 군대한테 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뭐 이 갑자기 뭐 예원을 설명하다가 태평천국의 난으로 빠져들었는데 네. 그리고 아예 빠졌는데 그것도 참 웃기네요. 그 아까 그 네. 꿈 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예수에게 형제가 있었다니. 그러니까요. 심지어 아시아 사람이었다니. 네, 그분이 그렇게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제가 역사 얘기만 하면 흥분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네, 다시 점점 막 갈라지시고 막 네, 다시 그 목소리를 가라앉히고